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오늘은 7월 12일 월요일 장 마감이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은 0.55%, 코스피는 0.89% 상승 마감하였어요. 금요일 날 시장이 좀 목금 많이 빠지고 밑꼬리를 쫙 달고 올라오면서 제가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또 한번 해드렸죠. 그러면서 오늘 반등이 나왔고요. 반등은 나왔지만 사실 시장은 재미가 없는 시장이었어요. 월요일이라는 관점도 있고 그래서 투심도 약했고요. 하지만 시장 자체는 전체적으로 하락보다 상승이 많았던 시장이다. 하지만 이 특출나게 뭐라 그럴까요? 특별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은 하루였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들 급등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시장이 차라리 더 재미가 없는 시장이다. 전체적으로 올라가니까 계좌에는 큰 무리수는 없는 시장이지만 그래도 이 개별적으로 종목을 따라 들어갔다가 윗꼬리 달고 물려 죽는 경우가 많은 시장 중에 하나가 오늘 같은 시장이다라고도 봐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체감이 다르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그냥 무난했던 시장, 특히나 대형주 쪽으로 무난했던 시장, 또 누군가에게는 지루했던 시장, 또 누군가 말 그대로 불나방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냥 단타를 즐겨하는 이 개인들한테는 좀 어려웠던 시장이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시장이었고요. 어찌됐든 월요일날 항상 투심이 약하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이 애매하게 끝나면 월요일까지는 항상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어찌됐든 코스피가 오늘 조금 더 잘 올라왔고요. 시장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서울 같은 경우는 4단계가 오늘부터 시행이 된다라는 말도 주말부터 계속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두 번째예요. 무슨 소리냐? 첫 번째 이 코로나가 발생이 됐을 때 지수가 강하게 빠졌고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현재까지 주가가 올라왔던 거에 반해서 지금의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한 차례 강한 이 뭐라 그럴까요? 코로나 확진이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뭐다? 그만큼 적응이 됐다라고 보셔야 돼요. 적응이 됐다. 그러니까 상처난 데가 다시 한번 상처가 나더라도 처음에는 엄청 아파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뭐다? 이 딱지를 떼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상처가 생겨서 딱지가 생기더라도 흉이 생기더라도 그냥 딱지를 떼는 게 재밌고 나쁘지 않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즉 무슨 소리냐? 최근에 코스닥 자체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1000명 또 넘어간다라고 하면서 주가를 조금 잡아 당기는 흐름을 나타냈지만 그 이후로 계속 이 1000명에서 1300명 이상이 넘어가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더 확실한 거를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이 제약바이오, 특히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하는? 오늘은 눈치 보는 시장인 거예요. 눈치 보는.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미국 시장이 이 어떻게 보면 저거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미국 시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애초에 나와 있는 부분인 거고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금요일날 상승을 했던 부분에 대한 반영을 어느 정도 해준 거고 어찌됐든 현재 이 흐름으로 봤을 때 1040포인트 말씀을 첫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그 부분을 단기적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릴 때 1030포인트를 유지하는지를 체크하시고 눌렀다 올렸다 한번 누르는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모양을 한 번 더 나타낼 확률은 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면서 1040포인트 요 자리를 또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4포인트, 5포인트 되겠네요. 요 자리로 확인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기존에 눌렸던 그래도 이 고점 위에서 현재 모양을 만들고 있으니까 내일 혹시 1030포인트를 지켜주는지만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1030이냐 1020이냐 요 안에서만 확인해보면 되는 자리다 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이제 이 자리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요 안에서 안착을 하는지 체크하시고 뭐 이 시장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또 코로나 확진자가 1300명대를 또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 뭐 안 글쎄요, 주식하는 입장에서 넘어서는 게 좋다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그런 거에 의해서 움직일 거고, 이래나 저래나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코로나 관련된 백신 혹은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좀 지수를 끌어올렸던 종목들 있죠, 군들. 그 종목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기 전부터 좀 움직였던 이 백신 관련된 종목들 있죠, mRNA 요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눌렀다가 반등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면서 대응을 하셔라고.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 많이 올랐던 종목은 현재는 조정 중이고 눌림 중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 외에 최근에 움직였던 애들은 다시 한번 상승할 여력은 분명히 남아있다. 그거를 이 코로나 확진자 인원수로 따져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 눈치 한번 봤고 내일 다시 올라갈 거냐, 그런 기준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오늘 올라오면서 일단 코스닥보다 조금 더 빠른 상승을 했고요. 왜? 최근에 코스닥에 비해서 좀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간값까지 눌려버렸으니까, 이 중간값을 지켜줬으니까 다시 한번 이 3270포인트 3265포인트 확인하러 올라온다. 꼭 이 3265포인트를 넘기는 그림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안정적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다? 주가를 한 번 더 누르는 그림이 나타난다. 즉 하락 A, B, C파가 남아있을 수 있는 확률이에요. 대신 이 C파가 어제 이 금요일날의 저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은 드물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3265포인트를 섰냐 못 넘어서냐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채널 멤버십 가입해주신 팬클럽으로 가입해주신 분들은요,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팬클럽 게시판에 글을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뭐 저한테 궁금하신 것들이나 아니면 이 종목 좀 궁금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는 영상을 올려드릴 거니까요. 뭐 그런 부분은 부담 갖지 마시고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정원엔시스라는 종목이고요. 바닥 대비해서 오늘 16% 정도 상승을 했다가 결국에는 3.62%로 마감이 됐어요.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았다라는 거죠. 오늘은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어려웠을 수도 있을 만한 시장이었다. 어설프게 기어 들어갔다가 물리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윤석열 관련된 종목인 것 같네요. 윤석열 관련된 종목인 것 같고요. 최근에 흐름을 보면, 자, 월봉만 보면요, 월봉으로 보면은 좀 나쁘진 않아 보여요. 일봉은 좀 윗꼬리가 좀 많지만 얘는 원래 끼 자체가 윗꼬리가 좀 많았던 종목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기존의 몸통을 어느 정도 올렸던 자리 위에서 뭐예요? 현재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몸통을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지금 올려놓은 자리죠. 어디? 3270원 위까지. 그죠? 이 위에서 현재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기존에 몸통을 만들었던 자리가 3270원이에요. 그 위에는 윗꼬리를 달았던 자리인 거고, 여기에 대한 매도세는 아직 확실하게 정리는 못했지만
밑에 있는 매도세에 대한 정리는 됐다라는 거고, 그럼 현재 매수세가 좀 더 강하다라는 거고, 현재 흐름을 보면 윗꼬리를 강하게 계속 달면서 매물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만큼 거래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이 종목 자체가 경고 종목인가요? 정원 경고 종목은 아니네요. 그러면 그림을 봤을 때 계속 여기서 윗꼬리를 이렇게 달고 내려와요. 추세적으로 요런 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럼 또 요런 그림을 하나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여기에 중간값을 대략적으로 그어 보면 여기 기준에서 요렇게 그어 볼 수 있겠죠. 요렇게.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종목이 강하게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면서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4,330원 위로 뭐가 돼야 돼요? 종가가 마감이 돼야 돼요. 종가가 마감이 돼야 된다는 거고, 어찌 됐든 오늘 윗꼬리가 강하게 나왔지만 어제 음봉을 감싸는 양봉으로 마감이 됐고, 어제보다 거래량이 조금씩 더 터졌다. 그러면 뭐다? 요거를 하나의 봉으로 합쳐보면 요런 그림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봉 모양이.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뭐다? 변곡점이다. 즉,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주가는 하방보다 상방을 노려볼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거래가 더 터졌고 고점을 높였고 저점을 찍고 올렸으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는 변곡점이 맞는 거고요. 현재 이 삼각수렴의 흐름대로 갈 거냐, 요런 흐름이 나타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다? 거래량에 대해서 강한 거래량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짧게 손절을 3,100원을 잡을 수 있는 자리인 거고요. 종가상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차트 중에 하나예요. 굳이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간다면 저점이 요 자리가 남아있는 자리지만, 요 자리가 2,850원이 남아있는 자리지만 굳이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는다면 이 자리가 아니라 한 번 더 다운될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요 3,100원 종가상입니다. 3,1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실 수 있다. 장중에는 3,000원까지는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흐름 자체가 한 번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광진 윈텍이라는 종목인데 오늘 좀 많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뭐하는 종목인지는 좀 찾아볼까요? 광진 윈텍. 뭔가요 이게? 현대바이오 광진인데? 이건 아닌데? 뭐 따로 기업계도 안 나오네요. 얘는 뭐 기업계도 안 나와. 강진 원택이 아닌가 보구나. 강진 윈텍이네요. 죄송합니다. 윈텍. 엉뚱한 걸 쳤네요. 어쩐지 아무것도 안 뜨더라고요.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네요. 코로나 확진자 확산으로 인해서 그래서 코로나 관련된 또 종목인가봐요. 완성차 시터 자동차 쪽인데 뭐 또 코로나 뭐 진단키트 쪽도 관련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관련으로 좀 움직였던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이제 전체적인 일단 흐름을 보면요, 주가를 바닥에서 놀다가 한바탕 계속 지금 레벨업을 시키고 있는 자리인데, 1차적으로 기존의 고점대에서 한 차례 올려가지고 중간값 기준을 잡고 요 안에서 움직이다가 한 번 더 레벨업을 하고 고점을 넘긴 자리예요.
그죠? 고점을 넘긴 자리예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기존의 고점을 다 넘긴 자리인 거고, 주봉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강하게 밀렸고, 대주주 물량이 많은 거 보면은 많고 시총이 낮다라는 건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권리락을 하고 요때 거래가 빵 하고 한번 터졌네요. 그러면서 주가를 눌렀는데 여기 갭 떴던 요 자리 밑으로 하방 압력을 받지 않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4,770원이 어느 정도 지지라인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고, 기존의 거래를 빵 하고 터뜨렸던 자리가 요 음봉의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자리가 어디? 여기까지 열려 있는 거고, 중간에 나올 수 있는 자리가 5,250원이네요. 그러면 여기까지도 아니고, 얘는 손절은 5,250원을 잡을 수 있는 자리인 거고, 요 음봉이 나왔던 이 봉의 모양, 이 봉이 하나의 매집봉이 될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다. 굳이 여기 갭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 갭을 메꾸지 않고 고점을 한번 갱신을 했다라는 건 요 자리에 강력한 어떻게 보면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여기서 박스권의 모양을 살짝 만들어준 뒤에 주가를 올리고 그리고 눌렀어요. 근데 시가 자체를 어디? 여기로 만들어 놓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뭐한 자리였어요? 거래가 빵하고 터졌던 자리였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거래가 순간적으로 튀어오르지 못하면 당연히 눌릴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빠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5,600원대 요 자리를 지지해 줄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더 눌러서 5,300원대까지인데 5,300원대 말씀드렸던 자리죠. 요 자리까지인데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됐든 6,250원대는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자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올라올 때 이 6,450원 위로 올려다 놓는 그림이 안 나오고 맞고 떨어진다면 이제는 주가를 한번 누르면서 이 갭자리를 메꿀 수 있다. 그러기 전까지는 6,300원 부근에서 6,450원까지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어디? 5,300원 부근만 이탈하지 않으면 그런 관점에서 차트를 바라봐라. 어찌됐든 이 코로나 제약산으로 이 종목이 현재 주가를 상승시킨 부분이라면, 이 코로나 제약산이 현재 어떻게 보면 아까 지수를 말씀드렸던 대로 1000명에서 1300명대라서 오늘은 잠깐 눌리는 그림이 나타났지만, 어찌됐든 이 부분이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기술적으로 반등을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테카바이오 종목이 오늘 좀 많이 눌렀죠. 아무리 봐도 얘는 좀 양아치기가 좀 많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요 자리에서도 호재 뉴스를 내어놓고 제로 소멸의 관점에서 주가를 누른 뒤에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하고 워낙 대주주 물량이 많지는 않은데 시총이 그렇게 적은, 말 그대로 1,000억 밑에도 아닌데 좀 가볍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게 훅훅 가볍게 올라왔다가 가볍게 눌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급이 한번 붙으면 빡, 수급이 한번 빠지면 후루룩 올렸던 걸 다 반납시키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오늘 같은 날은 기존 대주주가 바뀌었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실제적으로 다른 어디 이제 바이오 쪽으로 있던 여사장이 대주주가 됐다. 기존의 대주주는 물량을 20% 정도 팔았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남겨놨지만 팔면서 대주주가 바뀌었다라는 내용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주가를 다 눌렀다라는 거고,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일단은 어찌됐든 얘는 바닥권이에요. 이래나 저래나 바닥권이에요. 이래나 저래나 바닥권이라서 1차, 그러니까 기존 대주주가
실제적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물량을 다 털고 나가기에는 주가를 너무 눌러버리는 경향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자기가 한 번에 다 털고 나면 너무 눌리고, 혹은 자기가 빠져나가더라도 이 장중에 매도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올려놓고 나머지는 팔아서 그나마 수익을 봐야 되는 구조라서 어느 정도 남겨놨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대주주가 바뀌기 전의 흐름을 보면 여기서 빵 하고 터졌을 때가 기존 주주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가가 올라왔다가 다시 눌리는 요 자리도 기존 대주주 놈이에요. 그리고 나서 흐름이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나다가 이제서야 이 대주주가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라는 건지 대주주가 바뀌었다라는 건지 좀 볼까요? 대표이사가 바뀐 거네요. 신임 사장. 대주주라고 표현하기, 어차피 대주주가 대표이사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어찌됐든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기존 대표이사 놈이 있을 때 주가를 한번 헤쳐먹었기도 했지만 결국에 이 자리에서는 기존 대표이사가 있으면서 주가를 바닥권으로 눌러놓은 자리거든요. 그럼 이제 대표이사가 바뀌었으니까 이 대표이사, 신임 대표이사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행방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거고, 오늘의 고점보다는 더 올라가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날 건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 거래가 좀 들어왔다라는 거. 즉 최근에 올렸던 이 거래량을 여기서 빠져나갔다라는 거고, 빠져나갔다라면 누군가는 여기서 기어 들어왔다라는 건데, 이 들어오신 분이 기존부터 물량을 모으고 있는 분이라면 내일 빠르게 당장 종가는 15,500원 위로 올려다 놓을 거예요. 왜? 어찌됐든 이 구름대 안으로 기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저점은 이 구름대 하단, 고점 구름대 상단 안에서 횡보하는 그림을 좀 만들어 줄 거라는 거고, 왜? 물량을 다시 모아야 되니까. 이제 들어왔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현재 주가에서 15,500원 위로 안 올려다 놓으면 결국엔 주가는 한 번 더 밑으로 누르고 나서 14,000원대에서 돌리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 결국에 이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할 생각이라기보다는 구름대 밑으로 하향하면서 뭐한다? 매물을 지나쳐가겠다라는 입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현재 흐름으로 보면 월봉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애매하게 자리를 갖다 놨거든요. 그죠? 양음양음이 계속 나와요. 바닥에서 나오는 양음양음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다라는 거고,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기준이 나올 수 있다라는 척도는 되는데, 이 양음양음이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은 그림이지만, 자 보세요. 몸통이 조금씩 밑으로 깔린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에 대한 저점이 종가가 15,000원, 여기에 대한 저점이 시가가 14,900원이에요. 그죠? 몸통이 여기보다 여기가 더 낫다라는 거고, 여기보다 여기가 더 낫다라는 거고, 그죠? 근데 지금은 월봉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나쁘지 않은 그림인데, 여기 시가가 14,900원인데 이번 달 종가가 14,900원 밑으로 하향해서 끝난다. 그럼 뭐다? 얘는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뭐 한다? 한 번 더 12,000원대까지 쳐 눌러야 된다. 잡주의 흐름을 이어가겠다. 당장은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는 회사다라고 보셔야 돼요. 기대감도 없다. 당장은 주주들 피말릴 거고, 그냥 대표이사 지분을 늘리든 아니면 한탕 해먹으려고 들어와 있는 세력의 입장에서 지금 당장은 올릴만한 이슈도 없고, 혹은 물량이 아직 모아지지 않았다 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어찌됐든
15,500원을 넘기는지 꼭 체크하시고 웬만하면 14,7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종가상 나타나는 게 안전하다라고 보셔야 되는 그림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그젝스라는 종목이고요. 뭐 정치 테마주에도 좀 걸려 있는 것 같은데 뭐 매각 이슈도 있죠. 얍글로벌 인수 소식의 강세. 기존에 얍글로벌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서 주가를 여기서 한번 얘기가 갭을 띄웠다가 한번 누르고 다시 올리는 자리예요. 즉 여기서 누군가 들어와서 물량을 모았다라는 관점이거든요. 단기적으로 들어온 물량을 이번에 올리면서 한 차례 어느 정도 해먹고 다시 눌렀다가 나갔던 물량을 다시 한번 끌어들이는 자리예요. 주가를. 결국에는 최근에 나왔던 요 흐름 자체가 하나의 매집의 그림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기존에도 이 영상에서 여기서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저희 회원님들한테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런 그림인 거고 어제 이 최근에 나왔던 요 고점을 찍고 밀린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쌍봉의 모양을 만들어놨고 주가를 금요일날 강하게 눌렀지만 그 주가를 오늘 다시 한번 메꾸는 자리가 나온 거고 그러면서 장대 음봉에 대한 윗꼬리에 대한 요 중간값을 오늘 확인하고 내려온 거죠. 몸통으로 여기까지 메꿨으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을 뻔했는데 시간에서 갭이라도 떴을 뻔도 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별 다르지 않게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고 뭐 어찌 됐든 얘는 좀 길게 보더라도 2,370원 단기적으로 봤을 때 2,470원 요 자리만 크게 이탈하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찌 됐든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에요. 단기적으로 고점은 한번 확인했지만 2,800원대 확인을 했지만 이번에는 이 자리를 넘길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박스권이라고 봐야 될진 모르겠어요. 봐야 될진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간다라는 거고 확인하고 위로 올라탄다면 또 한번 그 위에 있는 박스권이 하나 더 연출되는 자리가 나타나죠. 5,600원대 여기가 최종 목표가가 되는 거고요. 그 전에 4,000원대가 1차적으로 그 다음이 4,400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쉽게 꺼질 만한 종목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땐 한 번 더 이 주가를 레벨업 시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시스웍 말씀드렸죠. 요날 요 자리 박스 확인할 거다 눌렸고 다시 한번 잡아볼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었죠. 그러면서 오늘 8% 정도 상승을 했지만 어제 거래가 빵 하고 터지면서 이 몸통을 맞고 떨어졌어요. 거래량이 적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여기에 대한 매물을 어느 정도 흡수하고 내려온 자리인 거고 그렇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넉넉 잡더라도 얘 2,470원 2,470원 종가상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2,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2,600원대부터 먼저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차트다. 2,600원대 뭐 바로죠. 2,600원대 확인할 거고 결국엔 또 2,740원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차트고요. 주봉 글쎄요, 주봉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애매하긴 한데 2,800원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에요. 일단은 2,800원에서 뭐다? 더 갈 거냐, 위로 더 갈 거냐, 아니면 이제는 다시 박스권 안에서 조금 더 횡보하는 흐름을 다시 보여줄 거냐 라는 기준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엔 2,800원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한다라는 거고 이 2,800원을 확인했을 때
눌리는 자리가 2,7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주가는 한 번 더 간다. 대신 그렇지 못하고 누른다면 당분간 별로 볼 거 없다. 그냥 단기적인 슈팅의 개념이었구나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글쎄요, 지금의 자리에서는 그냥 굳이 여기서 갭 띄워놓고 누른 다음에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끝날 거라면 굳이 여기서 한 번 더 쳐도 될 자리를 눌렀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라오자마자 누른 자리라서 여기서는 못해도 다시 한번 2,800원대는 확인하고 여기서 3,000원을 넘길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방향을 한 번 더 잡을 수 있는 기준이 나타날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랩지노믹스도 오늘 역시나 밀렸죠. 오늘 이 제약바이오 진단키트나 이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던 흐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35,500원인데 이제 밑에 거 다 지워버리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찍고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길게 본다면 28,500원인 거고, 짧게 보는 관점에서는 3만원 요 자리를 이탈하냐 안 하냐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들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죠? 주봉상에 보더라도 어찌됐든 강하게 구름대를 돌파했고 이 구름대 상단을 지지할 수 있는 자리가 31,500원이에요 31,500원인 거고, 단기적인 관점이 31,000원이겠네요. 31,000원. 이 자리 이탈하냐 안 하냐. 이 자리 이탈 안 한다면 어찌됐든 4만원대까지는 한 번 더 지켜볼 수 있는 자리다. 이 종목 이렇게 올라온 자리를 굳이 시세 분출이 좀 애매하게 나왔거든요. 여기서부터 올라온 자리는 요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여기서부터 올라왔을 때는 그래도 꽤 많이 올라왔지만 실제적으로 기존의 고점에서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올라온 자리는 아니에요. 30% 정도, 딱 상한 깜방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저는 조금 더 뽑아낼 수 있다. 저는 좀 4만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그런 자리가 31,000원 요 자리를 단기적인 관점 조금 더 길게 길게 보면 28,500원대인데 웬만하면 35,500원에서 31,000원을 이탈한다면 저는 굳이 안 볼 것 같아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안 볼 것 같고, 좀 길게 보더라도 28,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시간과의 싸움일 거다. 어찌됐든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 되는 관점은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요 박스권 안까지는 박스권 하단을 때리든 상단을 때리든 한 번은 때릴 수 있는 관점이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이런 기회를 굳이 놓칠 것 같아 보이진 않는 차트의 흐름이고 거래량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셀루메드 어제 금요일날 목요일날 상한가를 가고 금요일날 강하게 눌렀던 자리를 오늘 또 메꿨다라는 거죠. 저는 예전에 이 영상 찍어놓은 것도 있을 텐데 왜 이 종목을 제가 조금 더 좀 길게 뭐라 그럴까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본 이유 중에 하나가 얘는 거래 정지를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그죠? 거래 정지가 되고 나서 주가를 쳐 올리지 않고 눌렀다라는 건 누군가 여기서 매집이 들어왔다라는 관점이거든요. 물량을 털고 기대는 했지만 그 기대감을 반짝 하게 하고 결국에는 이 종목 계속 놔뒀다가는 또 다시 상장 폐지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서 주가를 눌러놓고 여기서 누군가 강하게 들어 올렸거든요. 들어 올리고 나서 주가를 누른다라는 건 그래서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다시 한번 레벨업 될 거다라고 기존 영상에서 제가 영상을 찍어놨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면서 주가를 강하게 올렸고 어찌됐든 요만큼 시간 동안 결국은 3월달부터
5월달 거진 2달을 눌렀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올리면서 또 한 번 거진 한 달을 횡보시켰다라는 그림으로 본다면 얘는 조금 더 올라갈 자리는 분명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결국엔 뭐 쫙 날아가면서 또 뭐 신고가를 갈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려면 회사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줘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 대주주 물량도 아직 나쁘지 않고, 그런 흐름이라면 최근의 모양으로 봤을 때 못해도 15,000원대는 한번 찍을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에요. 15,000원대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17,000원대에서 17,000원대 17,000원대에서 정말 많이 가면 2만원대까지도 가능한 그림이긴 한데, 그건 좀 당장 뭐 바로 저기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고요. 어찌됐든 15,000원대는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다. 15,000원대는 한번 확인하고 더 갈지 아니면 눌렀다 갈지 방향을 잡을 거다. 그 눌림이 결국엔 또 11,000원대 위에서 지지를 한다면 그때 17,000원, 18,000원 혹은 2만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에요. 어찌됐든 거래 죽었다가 살아난 종목이기 때문에 간절한 차트의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해먹을 거, 나중에 다시 또 상장 폐지될 거 한바탕 해먹고 나갈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젠텍 진단키트 관련이죠. 랩지노믹스와 같은 종목이에요. 진단키트고 랩지노믹스가 먼저 강하게 뽑아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죠? 똑같은 관점에서 기존의 랩지노믹스가 올려다 놓고 눌렀다가 얘는 고점을 갱신한 그림인 거고, 그에 반해서 수젠텍은 기존에 좀 강하게 뽑았고, 그러니까 랩지노믹스가 못 갈 때 얘가 빠르게 갔고, 다른 이슈로, 그리고 나서 눌렸을 땐 같이 눌리고 나서 랩지노믹스가 넘어갈 때 얘는 이제 올라오고 있는 자리예요. 그럼 랩지노믹스가 이 위로 올라탔기 때문에 랩지노믹스가 먼저 움직인다면 얘는 뒤따라서 후발주로 갈 거고, 그렇지 못하고 랩지노믹스가 눌리는 지금의 자리에서 횡보하거나 눌리는 그림이 좀 나타난다면 뭐다? 수젠텍이 살포시 더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돌아가면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어찌됐든 얘도 지금의 자리에서 이 거래가 그나마 조금 터졌던 이 음봉의 몸통 자리까지는 확인한 자리거든요. 그래도 그 윗자리로 올라갈 자리는 분명히 남아 보인다라는 거고요.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월봉은 31,500원에서 35,000원 부근까지 열려있는 자리인데, 그에 비해서 주봉은 뭐다? 이 구름대가 하나의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라는 거거든요. 31,300원, 31,500원 정도 될 수 있겠죠? 요 자리가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고 기존의 저항이었던 자리가 딱 그런 모양인 거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거래가 빵 하고 들어와줘야 된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개별적인 이슈가 있던지, 뭐 진단키트가 어디 가서 더 팔리더라, 혹은 델타 변이를 더 많이 확실하게 더 잡더라, 아니면 코로나 확진자가 늘더라 라는 기준으로 좀 봐야 돼요. 결국에는 이 31,500원을 관점으로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의 관점이고, 이 자리를 넘긴다면 구름대 상단 부분까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은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차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자리에 대한 매물은 한번 확인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 박스의 바닥권은 현재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이 상단도 확인하고 끝날 거냐, 아니면 그냥 못 가고 눌릴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정말 강하게 이 자리까지 돌파한다면 엄청난 상승을 유지하겠지만 그럴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구름대가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길다면 둘 중 하나라는 거죠. 들어가서 이 안에를 친다 라는 관점, 그게 아니라면 지금의 자리에서 이 구름대를 하향하다가 결국 이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그림이 나타날 거라는 거. 그러면 이제 목표가 위와 아래가 잡힌다라는 거.
그러려면 시간이 그만큼 소요돼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웬만하면 좀 유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줬으면 하는 바람 중에 하나예요. 차트의 모양이 일단은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는 모양은 나타내주고는 있는 부분인데 지금의 자리에서 그렇다면 27,000원을 이탈하냐 안 하냐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흐름을 좀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채널이나 혹은 니딩 공부방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